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25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지난주 이 미증시에 대한 등락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과 또 하락을 반복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은 변덕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의 좀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변동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정한 방향성으로 예측하기 쉬운 장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처럼 우리 증시도 저점을 잡아가는 혹은 시장에 대한 이슈를 소화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주 마감되었었던 미증시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나스닥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에 대한 특징적인 변동이라든지 다우 지수의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 좀 많이 조명을 하긴 했었는데 전반적인 지수에 대한 분위기는 나스닥에 대한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지난주 주 후반 마지막 금요일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양봉이 연출하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지지테스트를 했었던 가격대 1500선에 대해서 테스트를 가정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 증시라든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등락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나스닥이 등락을 거쳐서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나스닥의 변동 요인이었던 CPI라든지 FOMC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신흥국에서는 다시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증시가 브레이크 잡는 과정에 신흥국들의 움직임들이 아주 민첩하게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신흥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OMC에 대한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의 빅스텝에 대한 예고들이 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소화될 때까지는 시장에 대한 저점을 잡아가는 좀 이슈를 완화시키는 분위기는 따라갈 수 있어도 올라가는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증시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뉴스 해석에 조금 더 필요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살짝 언급된 내용이긴 하지만 새롭게 단어적인 이 좀 뭐랄까 시장의 자극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가스 배급제라는 키워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미 이제 지난 15일 때 이 러시아에서 독일,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을 33% 줄인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유럽 내에서요, 그와 같은 가스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원활하게 시장에서 조절하기 위한 가스 배급제를 준비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뭐 자료 화면과 또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이 15일 날 독일의 가스 공급 33% 감축 소식 이후에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정유사들이요. 이번 주 그러니까 날짜는 21일부터 28일 때까지 터키 스트림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급이 또 다시 리스크 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전반적인 대체 에너지 원이라든지 혹은 이 대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독일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다. 대표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체 공급원을 위한 LNG 선박 수요와 같은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서 찾아와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관점도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 보시게 되면요. 이미 일찍이 이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을 좀 중단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독일의 가스 공급을 33%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시장에서 이 공급망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표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국가들이 피해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가스 배급제에 대한 키워드가 올해 연중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유럽 안에서 가스에 대한 희소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에 대한 희소성은 결국에는 바로
가격에 직결하게 되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유럽 안에서의 천연가스 이 가격 추이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가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가스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판가 인상으로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예상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격 추이가 결국에는 대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또 과정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스,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거나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독일이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내놨고요. 다른 유럽 국가 안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관점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우선 움직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자, 우선 풍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CS 윈드 그리고 CS 베어링에 대한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이 독일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한 차례 좀 반등을 했었고요.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CS 윈드 대비해서 CS 베어링을 보시게 되면요. 주가의 위치가 사실은 떠 있는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과 같이 가스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원활한 탄력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일찍이 이 러시아가 독일의 가스 공급을 줄였을 때의 리스크가 오늘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움직였었던 탄력을 기대해보자. 자, 그리고 두 종목에 대한 차이는요. 사실은 제가 두 종목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CS 윈드보다는 CS 베어링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주가의 위치가 하락주에 대한 부분들은 동일했었지만은 반등이 되었을 때 직전에 있었던 이 전고점에 대한 위치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올라온 CS 베어링을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위치는 아직까지는 전고점에 있는 매물대 도달까지는 못한 상태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등락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태양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움직였던 종목들 다시 꺼내보는 겁니다.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탄력이 분명히 큰 움직임, 거래량 유입과 함께 나타냈었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 급감과 함께 주가가 조정 나왔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라면은 하나솔루션도 챙겨보자. 자, 대표적인 종목은 또 OCI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변동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이 돌아선 위치,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추세 전환으로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비슷한 추이에 가지고 있는데요. 신성 ENG 같은 종목들도 이와 같은 주가 추세에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 안에서 오늘 제가 추천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추천주는요. CS 베어링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항상 최선호주로 이야기 들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이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의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따르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요. 독일이 가장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그 밖에 영국이라든지 또 해상에 가까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커다란 매출을 좀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와 같은 추이가 단기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 안에서의 풍력에 대한 시장 확대가 전반적인 실적 개선으로 따라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CS 윈드와 CS 베어링은 같은 계열사의 종목인데요. 일단은 풍력 발전기의 중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이 유럽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가는 앞에서 한 번 더 확인했었지만 CS 윈드보다는 그래도 주가가 지난 이 매물 소화에 대한 과정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CS 윈드와의 좀 위치가 차이가 좀 있죠. 자, 이와 같은 위치에서는 좀 큰 차트 위치에서 박스권에 대한 상단 소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선과 또 단기 이평선들에 대한 만남이 곧 일어날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이 위치가 박스권 상단에서 골든 크로스 나온다라면 조금 더 강한 이
케미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 거래량 유입에 대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소화시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밴드는요. 일단은 박스권 돌파 예상하면서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에 따라서 분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적인 전략은 8,800원 라인대에서 9,200원 라인대에 대한 매수 가격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은 하단에서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분할 접근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저는 전고점 돌파를 좀 예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올라선다라면은 가격적으로 했을 때 11,000원 라인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손절 라인대는 8,08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 미증시에 대한 마감을 어느 정도 좀 이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드라마틱한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악재를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다. 조금 더 용기 내시고, 그리고 이럴 때 좋은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